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지금 전세계적 금융시장이 개판이죠. 개판. 통화정책, 금리,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금융 인프라가 개판인데 비트코인 혼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정도 계속 제가 생각하는 차트 평행이론 이야기 드렸죠. 저의 분석이 제발 좀 맞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분석도 아닌 비트TV 혼자만의 분석, 역사적 반복. 2020년 3월 14일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지속됐던 똑같은 방향성의 차트. 믿고는 있지만 확신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쩌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전통 금융 자산군과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비트코인이 지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조금씩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죠.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재정 그리고 금리는 고금리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지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됐고 새로운 피난처로 암호화폐로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 그래야 되겠죠. 사토시 나카모토 두 번째 구제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참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추측과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화가 됐죠. 실리콘밸리뱅크 그게 신호탄이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꽤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낄 만한 이슈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봐보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지금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약진은 디지털 금이란 정체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또 한 번 갱신을 하고 금융시장이 흔들거리자 이를 방어할 만한, 이를 피할 만한, 도망갈 만한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그 하나로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특정 권력, 특정 세력에 의한 중앙 집중화된 그들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그런 자산군이죠. 이제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슬금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전통 금융과 대비되는 구도에 있는 코인,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피난처로 점점 급부상할 걸로 예측한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런 분위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비트코인 거래 모니터링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름은 아틀라스. 이런 날이 오네요. 참 제가 또 이 소리 합니다. 5년 전, 6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BIS에서 자산군으로 인정을 하고 거래 모니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지, 이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세금을 탈루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낱낱이 보겠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 안 되는 거, 그지 같은 거,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 망조 드는 거, 폭망하는 거 라고 생각을 하죠. 사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들이 점점 바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선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5년 뒤, 3년 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산다면, 조금 어렵고 지치게 산다면 분명 5년 전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힘든 거고, 지금의 선택이 결국 5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 하겠죠. 하지만 지금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 5년 뒤, 3년 뒤의 삶이 바뀔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확신합니다. 자, 왜 BIS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과연 BIS가 이런 걸 만들 만한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거를 되게 궁금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이게 BIS가 갑자기 가능할까? 저게 왜 가능하지? 뭐 BIS니까 만들었겠지 하겠지만 BIS란 곳에서 이런 플랫폼을 특정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는 또 다른 배후 조종자 아니면 이 기술을 사용하게끔 그 누군가가 관여를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누군가와 썸씽이 있었겠죠. 과연 누구랑 썸씽 미팅을 했을까요? SSL을 했을까요? 자, 어쨌든 이 플랫폼은 온체인과 오프체인 거래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거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의 은행, 국제결제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당국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 어쨌든 국제결제은행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잠깐 2023년 8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BIS의 움직임은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블럭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리플 XRP.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데이터의 위변조가 되지 않지만, 해킹되지 않지만 잘못 보내진 비트코인의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리스크일 수 있다.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이제 들여다보겠다.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저 작업을 했을까요? 리플이죠, 리플. 리플의 기술력을 가지고 BIS에서 떵떵거리고 있죠. 그거 만들었어 우리. 누구랑 협력을 했을까요? 작년 8월 리플 국제결제은행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합류를 했다. 리플은 국제결제은행의 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의 일부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셨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데일리아들 꽤 괜찮은 차티스트는 XRP의 임계점, 임계 영역 요 놈을 돌파해야 XRP가 날아갈 수 있다. 저도 항상 0.55달러 이야기를 했죠.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 그런데 이 차티스트는 0.6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달러면 한화 기준 800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740원. 제 말이 맞죠? 얼마 전 상승에도 740원 저항대를 맞고 다시 조정 중에 있죠. 그러면 0.55달러가 맞다는 거죠. 800원이 아니다. 0.55달러. 어쨌든 꽤 명망이 있는, 인기가 있는, 잘 맞추는 트레이더가 한 말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0.5, 얘는 0.6.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날아갈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해서 아직 그 저항 구간을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곧 넘을 거다. SEC 항소 기각, 그리고 뭐 계속 축적되고 있는 XRP의 호재거리들. 어쨌든 뭐 항상 요새 잘 쓰는 말이지만 버티세요. 잘 인내하세요. 어제도 구독자분과 한 분 통화를 했는데 제가 구독자분에게 전번을 알려주면 오히려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제가 어렵나 봐요. 잘 전화를 안 하세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결국 이거죠, 이거. 제가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허재다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라이다, 미쳤다, 정신 나간 놈이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2년 전부터 저는 허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미국은 XRP를 법적 명확성을 띠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허재이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 말이 맞았죠. 그렇게 아주 씹어댔던,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졌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미친놈 소리, 또라이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야 된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딴 거 해보라 그러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해보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해서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세상에 관심이 없고 경제에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도 모르고 이더리움도 모르고 XRP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2년 전부터 호재라고 외쳤고,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제가 미친 겁니까? 결과는 이거잖아요. 결과는 법적 명확성을 지닌 유일한 알트코인, 이게 제가 원했던 거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제 말이 맞았죠. 그리고 뭐 비트 흡공 사라진다, 이제 리플 흡공 다가온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게 될 거예요. 5년 6년 정도 데이터를 계속 읽고 매일 차트를 보고 매일 암호화폐 기사를 접하다 보면 약간의 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래 예측이 됩니다. 책을 쓰더라도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내린 결론은 허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90%의 사람들이 모두 다 던졌죠. SEC 소송이 뜨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줍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의 미래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은 충분히 허재라고 느꼈겠죠. 아니, 줍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10원 됐겠죠, 100원 됐겠죠, 50원 됐겠죠. 그런데 어느 지지선에서 사람들은 줍줍을 한다니까요. 0.1%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2년 전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가장 깨끗해졌죠. 가장 허재가 많죠. 가장 투자만 할 수 있는 코인이 됐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오래 보다 보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엮다 보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봐보세요. 그 다음 봉이 그려진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 혼자 결정을 내린 그 차트, 평행 이론 차트, 그게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기원을 한다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미래 예측이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야 돼요. 돌 맞는 게 두려우면 그 어떤 돈도 여러분들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충고. 가장 위험한 충고가 뭔지 아세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충고. 이게 가장 위험한 충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한 번도 비트코인을 사보지도 않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더리움이 뭔지도 모르고 XRP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충고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현혹당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아둔한, 무책임한 그들의 충고, 이 충고는 결국 수많은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 금융시장이 개판이죠. 개판. 통화정책, 뭐 금리,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금융 인프라가 개판인데 비트코인 혼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정도 계속 제가 생각하는 차트, 평행이론 이야기 드렸죠. 저의 분석이 제발 좀 맞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분석도 아닌 비트TV 혼자만의 분석, 역사적 반복. 2020년 3월 14일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지속됐던 똑같은 방향성의 차트. 믿고는 있지만 확신은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쩌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전통 금융 자산군과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반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비트코인이 지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조금씩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죠.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재정, 그리고 금리는 고금리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지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됐고 새로운 피난처로 암호화폐로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 그래야 되겠죠. 사토시 나카모토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참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추측과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화가 됐죠. 실리콘밸리뱅크, 그게 신호탄이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꽤 심각하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낄 만한 이슈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봐보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지금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약진은 디지털 금이란 정체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또 한 번 갱신을 하고 금융시장이 흔들거리자 이를 방어할 만한, 이를 피할 만한, 도망갈 만한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그 하나로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특정 권력, 특정 세력에 의한 중앙 집중화된 그들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그런 자산군이죠. 이제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슬금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전통 금융과 대비되는 구도에 있는 코인,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피난처로 점점 급부상할 걸로 예측한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런 분위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비트코인 거래 모니터링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름은 아틀라스. 이런 날이 오네요. 참, 제가 또 이 소리 합니다. 5년 전, 6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BIS에서 자산군으로 인정을 하고 거래 모니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지, 이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세금을 탈루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낱낱이 보겠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면 안 되는 거, 그지 같은 거,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 망조 드는 거, 폭망하는 거 라고 생각을 하죠. 사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들이 점점 바뀌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선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5년 뒤, 3년 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산다면, 조금 어렵고 지치게 산다면 분명 5년 전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힘든 거고, 지금의 선택이 결국 5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겠죠. 하지만 지금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 5년 뒤, 3년 뒤의 삶이 바뀔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확신합니다. 자, 왜 BIS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과연 BIS가 이런 걸 만들 만한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거를 되게 궁금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이게 BIS가 갑자기 가능할까? 저게 왜 가능하지? 뭐 BIS니까 만들었겠지 하겠지만, BIS란 곳에서 이런 플랫폼을 특정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에는 또 다른 배후 조종자, 아니면 이 기술을 사용하게끔 그 누군가가 관섭, 관여를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누군가와 썸씽이 있었겠죠. 과연 누구랑 썸씽 미팅을 했을까요? SSL을 했을까요? 자, 어쨌든 이 플랫폼은 온체인과 오프체인 거래 활동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거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의 은행, 국제결제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당국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 어쨌든 국제결제은행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잠깐 2023년 8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BIS의 움직임은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블럭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 리플 XRP.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데이터의 위변조가 되지 않지만, 해킹되지 않지만 잘못 보내진 비트코인의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리스크일 수 있다.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이제 들여다보겠다.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저 작업을 했을까요? 리플이죠, 리플. 리플의 기술력을 가지고 BIS에서 떵떵거리고 있죠. 그거 만들어서 우리 누구랑 협력을 했을까요? 작년 8월 리플 국제결제은행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에 합류를 했다. 리플은 국제결제은행의 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의 일부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셨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데일리아들 꽤 괜찮은 차티스트는 XRP 임계점, 임계 영역 요 놈을 돌파해야 XRP가 날아갈 수 있다. 저는 항상 0.55달러 이야기를 했죠.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 그런데 이 차티스트는 0.6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달러면 한화 기준 800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740원. 제 말이 맞죠? 얼마 전 상승에도 740원 저항대를 맞고 다시 조정 중에 있죠. 그러면 0.55달러가 맞다는 거죠. 800원이 아니다. 0.55달러. 어쨌든 꽤 명망이 있는, 인기가 있는, 잘 맞추는 트레이더가 한 말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0.5, 얘는 0.6.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날아갈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해서 아직 그 저항 구간을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곧 넘을 거다. SEC 항소 기각, 그리고 뭐 계속 축적되고 있는 XRP의 호재거리들. 어쨌든 뭐 항상 요새 잘 쓰는 말이지만 버티세요. 잘 인내하세요. 어제도 구독자분과 한번 통화를 했는데 제가 구독자분에게 전번을 알려주면 오히려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제가 어렵나 봐요. 잘 전화를 안 하세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결국 이거죠, 이거. 제가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허재다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라이다, 미쳤다, 정신 나간 놈이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2년 전부터 저는 허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미국은 XRP를 법적 명확성을 띠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허재이다.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 말이 맞았죠. 그렇게 아주 씹어댔던,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졌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미친놈 소리, 또라이 소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야 된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딴 거 해보라 그러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해보라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해서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세상에 관심이 없고 경제에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도 모르고 이더리움도 모르고 XRP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2년 전부터 호재라고 외쳤고,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제가 미친 겁니까? 결과는 이거잖아요. 결과는 법적 명확성을 지닌 유일한 알트코인, 이게 제가 원했던 거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제 말이 맞았죠. 그리고 뭐 비트 흡공 사라진다, 이제 리플 흡공 다가온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게 될 거예요. 5년, 6년 정도 데이터를 계속 읽고 매일 차트를 보고 매일 암호화폐 기사를 접하다 보면 약간의 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래 예측이 됩니다. 책을 쓰더라도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내린 결론은 허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90%의 사람들이 모두 다 던졌죠. SEC 소송이 뜨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줍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의 미래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은 충분히 허재라고 느꼈겠죠. 아니, 줍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10원 됐겠죠, 100원 됐겠죠, 50원 됐겠죠. 그런데 어느 지지선에서 사람들은 줍줍을 한다니까요. 0.1%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2년 전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가장 깨끗해졌죠. 가장 허재가 많죠.
가장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 됐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오래 보다 보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엮다 보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봐보세요. 그 다음 봉이 그려진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 혼자 결정을 내린 그 차트, 평행이론 차트, 그게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기원을 한다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미래 예측이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야 돼요. 돌 맞는 게 두려우면 그 어떤 돈도 여러분들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죠. 충고. 가장 위험한 충고가 뭔지 아세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충고. 이게 가장 위험한 충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한 번도 비트코인을 사보지도 않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더리움이 뭔지도 모르고 XRP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충고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현혹당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아둔한 무책임한 그들의 충고, 이 충고는 결국 수많은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